최근 한 달간 메르스로 인해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나 역시 걸릴 수 있는 병임에도 감염자를 탓하거나 확진 환자가 격리 중에 무단 이탈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이 이 메르스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유명순입니다. 네, 교수님, 이 메르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공포심에 휩싸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자가격리자나 감염 의심자들이 격리 기간에 집 밖으로 나오면서 이 감염원이 되거나 또 주위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르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은 상대적인 비교의 문제는 있는데요. 저도 그 분들의 그 행적을 뉴스나 기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유감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 사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그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리스크라고 하는 위험 요소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은 위험입니다. 왜냐하면 치료법이 발견돼 있지 않고 처음 듣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믿었던 병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서의 그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보통 사람들한테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기가 좋았죠. 그런데다가 저희가 지난 세월호 때 이후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소통이나 정보와 관련해서 불신과 두려움이 좀 있었던 상태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홀로 격리되어야 된다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감스러운 상황들은 있지만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고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부 분들이 이탈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질병에 대해 생소했던 점이나 격리에 대해 어떤 부담감을 가졌던 점 이런 것들이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이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문제점과 또 사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이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예. 외국하고 나중에도 이제 충분히 저희가 시간을 갖고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격리라고 하는 게 사생활하고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한을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국가의 안보나 아니면 안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또 법도 있고요. 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갑작스럽게 병이 확산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순응하기에는 이제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전문가와 정부 기관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충분히 동의할 수 있게끔 소통할 거냐에 대한 콘텐츠와 구체적인 기술들이 그리고 여러 매뉴얼들이 잘 발휘됐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는 많은 이제 유감스러운 일들은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저희가 이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뭘 고쳐야 할 거냐를 알려주는 시그널들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의식을 고쳐야 한다라고 시민의식이 제기될 때 문제가 됐던 사례들이 무단 이탈된 격리자뿐 아니라 SNS를 통해서 메르스 관련된 유언비어나 괴담이 참 많았고요. 또 학교나 학원 또 어린이집 등에서 의료인 자녀를 좀 기피하는 메르스 왕따라는 현상들도 그 원인이 됐었는데요. 이런 양상 때문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 높여야 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정확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일단 괴담 측면만 놓고 보면 이게 괴담에도 시기가 있지 않나 이번 메르스 때 그렇게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앞부분에서의 괴담은 정부에 의해서 혹은 전체 사회가 그 병원에 관련돼서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굉장한 괴담 그리고 문자 그대로의 괴담에 해당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정보가 공개가 되고 이제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게 되면서 또 전문가들께서 한 목소리로 이 메르스 위험에 대한 의견들을 내놓으시게 되면서 해소가 됐다고 봅니다. 이미 다른 연구자분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 괴담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신뢰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는 정보가 공유되고 확산되면 점차 사그러들게 됩니다. 병이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우리 인체들은 자기 치유를 하듯이 문제는 괴담보다 지금 후반기에 와서 그러니까 한 달을 기점으로 보면 중후반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왕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왕따라는 표현은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두려운 상황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고스트레스 상황에서 나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구별을 짓는 거죠. 저 감염이 됐던 혹은 될 수도 있거나 그럴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 구별 짓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해외에서도 감염병에 걸린 환자가 뭐 격리 기간 중에 무단 이탈하거나 혹은 이 감염된 사람들을 나와 구별짓는 수단으로 이렇게 왕따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행동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도 열심히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사례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카트리나 때부터 비록 이게 전염병은 아니었지만 또 예전 2003년 때의 그 사스나 아니면 기타 그 전염병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나라나 지금 저희가 참고로 하려고 하는 선진국들도 처음에는 허둥지둥합니다. 처음에는 이탈도 많이 생기고 오류도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나라들은 그런 사례들을 아주 깊게 그러니까 추적을 해서 예. 교훈의 사례로 잘 삼는 나라들은 지금 제법 성공적으로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 경험을 노하우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하나의 공통점은 중국, 홍콩, 토론토 같은 나라들인데요. 예. 그 케이스인데요. 그런 케이스에서 보면 자가격리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넓게 잡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한정적으로만 놓고 또 놓을 때에도 충분히 대국민을 상대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왜 자가격리를 시키고 자가격리 동안에는 어떤 지원을 저희가 해줄 것이며 여기서 비롯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손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가면서 협조와 이해를 일으키게 자연스럽게 동반하게끔 하는 노하우가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이 거의 처음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호 물품 전달해드리고 폐기물 처리를 하게 하고 심리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보지만 그 선제성이라든지 포괄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은 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정말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매뉴얼도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메르스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못해서 공포감을 좀 키운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의 이유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유감이었다. 이것은 정말 큰 착오이자 또 실수이고 문제점이었다라고 동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기에 더 첨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뼈아프게 저도 이제 일종의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긍정적인 프레임, 또 생산적인 프레임으로 극복을 할 건가 이 부분이 더 고민의 지점인 듯합니다. 예. 또 아까는 해외 사례에서 보듯이 어떤 격리자에 대해서 기준과 이유, 지원이 명확히 제시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또 해외에서는 에볼라나 메르스 등의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그 어떤 유행될 조짐이 보일 때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감염병에 대처하나요?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문헌이나 기타 자료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기점, 그러니까 지역사회 거점이나 생활형으로 접근하자.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불안해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하자. 제공하자 이건데요. 세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엔 그래도 여러 지자체에서 또 중앙에서도 이제 그 직업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시거나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이건 반드시 집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신뢰 중에 하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메르스는 안전, 그러니까 세이프티라고 하는 측면이었지만 동시에 시큐리티, 그러니까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공통되게 가리키고 있는 건 충분한 자원을 만들고 특히 재정적 자원을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하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지역사회를 준비시키자입니다. 이게 물론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아니면 복지부라든지 안전처와 같은 조직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제 발전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은 지자체 작은 구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지역 단위의 지역사회 준비성입니다. 이걸 위한 여러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예전 미국의 경우는 바이오 테러리즘 때 안전하시게끔 여러 방송을 이제 보낸다든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여러 훈련 이제 그 교육 여러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시해서 덜 불안하시게 해준다든가 그리고 모니터링을 잘 묶어서 사례들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지역사회 준비의 콘텐츠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 마치 환자만 열심히 준비할 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바로잡고 또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민 의식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전해주시죠. 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마인드풀이라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 많은 위험의 학자들이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체 사회가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좀 추상적인 말씀 같지만 굉장히 쉽게 실행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주의를 기울이려면 어떤 식으로든지 경험이 필요했고, 이번 메르스가 바로 그 경험의 계기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시민이 참여하고 중앙정부가 이제 그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셔서 신뢰를 빨리 회복해야 되겠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구별짓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답을 찾기보다 왜 그랬을까를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이 메르스 사태가 좀 진정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주 다양한 공론을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저희 시민들은 아마도 자기 경험, 자기의 솔직했던 마음들을 털면서 어떻게 해야 좋아질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이걸 이제 외국에서는 커뮤니티 위즈덤이라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말로 위기 극복을 표시합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걸 이제 믿고 있고요. 네. 물론 지금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아야겠고요. 다시는 그렇죠, 이런 지금은요. 제2의 상황이 나타나지 말아야겠지만 이번 사례로 좀 매뉴얼이 잘 갖춰져서 다음번에 좋은 그런 도움이 되는 사례가 되었으면. 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예.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더 경각심을 갖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 시민 모두가 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메르스라는 게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라는 이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